그,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되게 이제 그 독특한 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임시정부 빼고, 정부 수립하였다 하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나라죠. 그러니까 1789. 그러니까 독립혁명에 성공을 하고 나라를 건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당시에 그 미국이 성립때 당시의 영토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애팔레치 산맥, 그죠? 그 동부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스턴, 뉴욕 밑으로 내려와서 버지니아까지 쭉 이어지는 곳이었죠. 그렇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생각처럼 중부 대륙 전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에팔레치 산맥이라는 큰 산맥 오른쪽에 있는 13개 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였었거든요. 실제로 이 나라가 1789에 성립하면서 바로 제국주의 국가다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사실. 걸어올 능력도 없었고. 맨 처음에 미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지 워싱턴 이 일대 대통령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부 장관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과연 거의 그 6, 7년에 지난 독립혁명, 독립전쟁 과정에서 진 어마어마한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영국에게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빚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영국이라고 하는 5대양 묵대주를 누리는 해군력이 막강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와 교역을 통하면서 수출들도 열렸었고 그 다음에 일부는 관세를 받기도 했었는데 도대체 정부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는 또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 당시 13개 주에서 주정부에도 관세를 납부했었거든요. 연방정부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연방정부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도 기존의 관행처럼 사실은 연방정부에 관세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돈이 없어요. 정부 전체가, 연방정부 전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사실상 갚을 돈이 없는 거죠. 수입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라고 보기에도 힘든 이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 때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전망의 위기에 어마어마하게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대 애덤스를 지나서 3대 이제 그 아까 김장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처럼 제퍼슨이 등장하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퍼슨 야, 이거, 트럼프는 제퍼슨이 살아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퍼슨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한 말 다르고, 그 다음에 실제 행동한 말 다르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큰 업적이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 그 어마어마한 루이지애나를 이제 매입을 한 거죠. 원래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는 돈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뉴올리언즈 정도는 미국에서 뉴올리언즈 정도는 내가 사겠다. 한 1,500만 달러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협상 대표로 간 사람이 멀로예요. 멀로가 이제 프랑스 가가지고 그 이제 주 프랑스 대사이었으니까 가가지고 나폴레옹 정부하고 있어 우리가 이거 사겠다라고 했었는데 나폴레옹은 아니 그 돈이면 뉴올리언즈 전체를 우리가 줄게라고 해서 갑자기 에발스 산맥 이 서쪽 뉴올리언즈 땅을 다 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영토가 갑자기 2배가 돼준 거죠. 근데 제퍼슨의 아주 독특한 정책이 뭐였었냐면 제퍼슨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빚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빚이라고 하는 거는 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거고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해밀턴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제1차 합중국은행 만들고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팔아서 국가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 관세를 얻었던 거를 연방정부에서 관세를 얻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이러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놨는데 2대 애덤스를 끝나고 3대 제퍼슨이 오면서 야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해서 국가 재원이 엄청나게 쪼들어되는 거예요. 당시 500만 명의 인구였는데
미국 인구가 500만 명이었고, 그게 공무원이 한 2,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우리나라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러니까 한 50만, 60만 되는 조그만 구, 수도권의 구도 1200, 300명이 되고, 공무원들이, 저기 경남이나 전남에 가면, 5만 이하, 그러니까 2만이나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구 내 공무원들도 1200, 300명 정도 되거든요. 뭐 900명부터 1200, 300명까지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500만 인구의 미국에서 2500명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제퍼슨은 다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게 필요 없다.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지 않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으니까 작은 정부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제퍼슨은. 그리고 가장 뭐냐면 타겟이 되었던 거는 해군이었어요. 아까 김장민 선생님 처음에 발표했을 때 미군은 전부 다 마치 성을 보호하던 물고랑, 그러니까 해자라고 하죠. 해자가 다 있기 때문에, 섬나라기 때문에, 대륙이니까 섬나라기 때문에 해군력이 필요 없어, 다 없애버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해군하고 이 군인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샀었어요. 근데 나중에 1812년 전쟁 나거나 그 다음에 미국이 영국을 이겼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영국이 떠난 거거든요. 미 본토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무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 상선들이 계속 어떻게 됐냐면 납포가 되었어요. 해적들한테. 그게 지금 터키 근방에 있는 몇몇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게 바르바르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에 가서 맨날 당한 거예요. 영국이 이제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미국이. 당시 그 재무부 장관이 에버트 갤러티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엠바고 조치를 합니다. 엠바고 조치가 뭐냐면 금수 조치. 수입과 수출 자체를 금지해버리는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군력이 없고 그 다음에 가서 조금 데리고 오긴 하지만 완벽하게 여기를 미국으로 봉쇄하는 게 이게 나중에 미국의 고립주의로 되고 물론은 나중에 한 5대 대통령 정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최초에 일때부터 앞에까지 했던 정책들이라고 하는 게 미국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보기 너무 힘들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토당토 하는 나라였는데 나중에 팔리스 산맥 이후에 루이지애나라든가 더 나가서 이제 서부까지 개척을 하고 전체 멕시코의 땅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대륙으로 되면서 무언가 새로운 형태의 이게 아까 엠바고 조치, 금수 조치 말고 그 다음에 빚을 지지 마, 예산을 줄여, 막 이런 조치 말고 무언가 근대적 국가 형태를 발돋움할 때 어떤 전략을 취했는가를 보면 전통적으로 그 유럽의 국가들이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뭐냐면 식민지를 삼아서 거기서 뭔가 뱀파이어처럼 펌핑아웃해서 부를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뭐냐면 5대, 6대주 어느 곳이라도 식민지를 전쟁을 해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식민지를 스스로 지원을 해서 해방시키고 그것을 콜로니, 식민지가 아니라 마켓을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갑니다. 시장. 그러니까 당연하게 식민지에서 해방되거나 그 다음에 기존의 구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 민족해방전쟁을 하는 거는 당연하게 뭐냐면 찬성하거나 지원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마켓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의 확대. 그러니까 기존의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 혹은 인터스테이트 국가 간의 문제였는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뭐냐면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월드마켓이라고 생각한 세계 시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독특한 형태의 제국주의를 완성할 수 있었고 우리는 레닌의 오주표라든가 조반니 아리게 얘기하는 정근대적인 사회에서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기존 모델로 보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아리게 같은 사람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산업자본의 부흥과 금융자본의 부흥을 전체를 합해서 야, 한 100년 되니까 이거를 장기세기, 롱 센츄리라고 보자. 장기세기라고 보자. 라고 해서 장기세기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근데 미국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거는, 영국의 어마어마한 금융자본들이라고 하는 게, 제국의 쇠퇴를 상징하는 가을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유지 가능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국을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조반니 아르기 이미 죽었지만, 나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그런 거고, 미시멀베 같은 경우나 예전에 이제 그 킨들버그나 이런 사람들, 라든지 이런 그 제도주의, 현실주의, 패권 이름주의 같은 사람들이 국제관계를 보는 거는 사실은 전혀 플레이어가 누군가 이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플레이어는 사실은 국가가 아니라 혹은 계급이나 민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론적인 접근이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그 결이 많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항상 우리는 국제 문제를 얘기할 때 플레이어 혹은 분석의 단위가 국가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하는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어떤 이해 방식을 갖고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하고를 사실 다 구별하지 않고 본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의 집권 때 우리 국민은 전부 다 윤석열의 같은 사람인가? 윤석열이 중요하게 정책 결정 라인의 최고 정점에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사실은 그런 거는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엄청 힘이 셌어요. 시민사회나 계급사회, 뭐 이게 계급 조직에서. 그래서 플레이어고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엄청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기존의 정권이나 이런 데도 위협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플레이어 지위를 이 사람들이 반납했나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어떤 세력의 부침과 다르게 분석 단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 요 얘기 하나만 좀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사실은 쇠퇴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쇠퇴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 1966년, 67년이 되면 미국은 혼자서 경제나 금융을 자립할 수 없는 단계에 이제 올마져 옵니다. 우리들은 사실 85년, 87년 뭐 이렇게 이어지는 플라자 루브리 협정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73년 8월 15일에 있었던 닉슨이 금태환 금지를 하기 바로 직전인 66년에 67년에 사실은 야, 나 더 이상 이거 감당을 못하겠다. 그때는 일본은 없었어요. 이탈리,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보다 경제 협력을 해서 자금 좀 지원해줘. 라고 한 게 골드풀이라고 하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국제금융협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미국의 60년대 후반이 되면 제조업이 쇠퇴하거나 그 다음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 흐름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년 후반에. 1945년 2차 세계대전과 67년 얘기해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적 금융, 군사의 우위에 있었던 적은 30년이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국제관계에서 경쟁자로서 플레이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뭔가 이해관계를 주고받겠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보통관세, 그 다음에 상호관세, 특별관세를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보통 국가의 일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무역 적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제조업이라든가 국내 경제 어려워. 그럼 우리 대통령보다 야, 우리가 흑자 가져간 애한테 관세 때려. 협상해. 우리 국민 보호해줘. 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보통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정의 일본이 자기가 이제 보통 국가가 되고 싶다라는 거 얘기 똑같아요. 근데 미국은 보통 국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첫 시작부터 전 세계를 개방시키고, 그리고 해방시켜서 시장으로 만들고 전 세계와 이렇게 얽혀절켜서 미국 법인 자본주의가 승승장구 누렸는데, 지금에 와서 마치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하듯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는 국가들처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난 그거 싫어. 못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큰 45년 이후에 만드는 경제구조, 정치구조, 이게 아주 기초부터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뭐 레닌이 제국주의 오지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승승장구 시작하면서부터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미국의 제국주의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열하고 거기서 영, 가히, 세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미국 이전의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러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국제관계, 국제정치에서 국가를 플레이어로 놓고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플레이어 놓고 미국의 독특한 세계 지배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익의 그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접근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